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 몸 안에 준비된 최고 명의를 전하는 사랑과 생명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비만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비만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평소에 쓰고 남는 포도당을 포함한 에너지를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을 때 사용하기 위하여 몸에 저장하는데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꾸어 하루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글리코겐 약 500g을 간과 근육에 저장하고 글리코겐으로 저장하고 남는 포도당은 간에서 지방으로 바꾸어 내부 장기와 피부 아래 지방세포에 저장합니다. 지방으로 바꾸어 지방세포에 저장하는 에너지의 양은 비만이 아닌 보통 사람 기준으로 한 달 동안 금식하여도 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네스북에는 1965년 6월부터 392일 동안 물과 차, 커피, 비타민만 먹고 금식한 스코틀랜드 남성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금식하면서 207kg이던 몸무게를 82kg으로 줄이고 금식을 중단했습니다. 오늘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 달 이상 굶을 일은 거의 없으므로 비만이 비상시에 도움이 될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며 건강에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비만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대상임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비만은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질환, 뇌졸중과 같은 각종 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담석증, 수면 무호흡증, 생리불순, 불임증, 성욕감퇴, 우울증, 퇴행성 관절염, 통풍의 위험을 높이며 또한 대장암, 췌장암, 간암, 담낭암, 전립선암, 유방암과 같은 각종 암의 위험을 높임으로써 비만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망 위험을 높이는데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해마다 400만 명 이상이 비만 때문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만을 잘 이겨내고 있을까요? 대한비만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만 유병률은 2012년 30.2%에서 최근 10년간 꾸준히 높아졌으며 2021년에는 38.4%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성별로는 여자는 최근 완만한 증가세로 27에서 28%를 유지하고 있지만 남자는 여자보다 훨씬 높으며 증가 추세가 이어져 2021년에는 49.2%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비만이 건강에 매우 해롭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남자들은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비만일 정도로 비만인 사람이 많으며 더구나 최근 비만율이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비만과 관련하여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소아청소년들의 비만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 성인들의 비만율 또한 앞으로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소아청소년들의 비만 유병률은 2012년 9.7%에서 최근 10년간 꾸준히 높아졌으며 2021년에는 19.3%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성별로는 여자는 최근 12에서 14% 수준에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남자는 2017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25.9%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성인들은 물론 소아청소년들의 비만마저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비만이거나 과체 중인 사람들은 제 영상 162편에서 말씀드린 비만의 근본적인 원인인 소모되는 칼로리보다 섭취하는 칼로리가 많은 생활습관을 반드시 개선하여야 하는데 먼저 섭취하는 칼로리 측면에서는 소모하는 칼로리를 지나치게 초과하지 않도록 음식의 섭취를 줄이되 특히 비만의 1등 공신인 설탕과 2등 공신인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많이 먹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모되는 칼로리 측면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이 감소하지 않도록 육체적 활동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특히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만은 건강에 대단히 해롭고 사람들은 비만이 건강에 매우 해롭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비만을 이기는 방법은 너무나 명확한데 왜 비만 유병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을까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사람들은 비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비만을 이기는 길을 따르지 않기 때문인데 왜 사람들은 비만을 이기는 길을 따르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은 비만의 1등 공신인 설탕과 2등 공신인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멀리하지 못하고 많이 먹을까요? 설탕과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직접 먹는 사람은 별로 없으며 대부분 이들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데 이런 음식들은 많이 먹게 만드는 강력한 매력과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맛이 단 식음료는 첫째로 포만감과 만족감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인 단백질과 섬유질이 부족하고 둘째로 설탕을 많이 섭취하여 혈당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아지면 배고픔을 줄이고 음식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렙틴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는 렙틴 저항성을 높이며 셋째로 식욕 조절 호르몬과 뇌의 보상센터에 영향을 미쳐 맛있는 음식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킵니다. 다음으로 포화지방은 소나 돼지, 닭 등의 고기와 우유, 달걀과 같은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데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이러한 동물성 식품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품이라 많이 먹게 되며 식물성 식품 가운데는 코코넛 오일과 팜유에 많이 들어있으며 이러한 식품은 값이 싸서 요리나 과자나 빵을 만드는 데 많이 이용되므로 이러한 식품을 먹을 때 섭취하게 됩니다. 또한 트랜스지방은 액체 상태의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첨가하여 고체 상태로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며 대표적인 것이 마가린과 쇼트닝과 같은 경화유인데 이러한 경화유를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먹게 되면 트랜스지방을 섭취하게 됩니다. 설탕과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의 섭취를 줄이지 않으면 비만은 피할 수 없으므로 세계보건기구 WHO를 비롯한 건강 전문기관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설탕에 있어서 세계보건기구는 성인과 어린이 모두 설탕 섭취량을 전체 에너지 섭취량의 10% 미만으로 줄일 것을 권장하고 건강을 위해 5% 미만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 연방정부의 식사 가이드라인에서는 2살 이상 어린이와 성인 모두 설탕 섭취량을 전체 에너지 섭취량의 10% 미만으로 제한하고 영유아에게는 설탕을 먹이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포화지방에 있어서도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건강 전문기관들은 거의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인의 전체 지방 섭취량은 전체 에너지 섭취량의 30% 이하로 제한해야 하며 특히 포화지방은 전체 에너지 섭취량의 10%를, 트랜스지방은 전체 에너지 섭취량의 1%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하고 있고 미국 연방정부의 식사 가이드라인에서는 2살 이상 모든 사람이 섭취하는 포화지방은 하루 칼로리의 10% 미만으로 제한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설탕과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자제해야 하는데 특히 설탕을 줄이기 위해서 가공식품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공식품에는 달콤한 맛을 내기 위하여 설탕이 첨가되며 첨가 설탕에는 메가당, 옥수수 시럽, 사탕수수 설탕, 꿀과 과일 주스 농축액이 포함되는데 특히 디저트나 간식으로 많이 먹는 과자나 사탕, 캔디, 쿠키, 초콜릿, 케이크, 탄산음료에 많이 들어있고 설탕의 함량이 50%를 넘는 경우도 흔합니다. 예를 들면 355ml 콜라나 사이다 한 캔에는 보통 150에서 200kcal, 우유 초콜릿 100g에는 52g, 208kcal의 설탕이 들어있어
하루 소요 에너지의 7 내지 10%나 되며 아이스크림 한 개에는 보통 설탕이 18.5g, 74kcal의 에너지가 들어있어 하루 소요 에너지의 3에서 4%나 되고 케이크 위에 얹는 2숟갈의 초콜릿 프로스팅에는 성인 여성의 일일 설탕 권장 허용량이 들어있습니다. 가공식품에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설탕 다음으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비만을 이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소모되는 칼로리보다 섭취하는 칼로리가 많은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만으로도 비만의 개선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여기에서 나아가 우리 몸 세포 안에 준비되어 있는 유전자가 세포 안에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을 잘 해결하여 비만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전자들이 설계된 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삶이 바로 뉴스타트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은 우리 몸 세포 안에 준비되어 있는 유전자가 세포 안에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을 잘 해결하여 비만의 예방과 치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에서 특히 생명식에 있어서는 과일과 채소, 곡식을 포함한 식물성 음식을 골고루 통째로 충분히 먹는 것과 아울러 과잉 섭취할 경우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설탕을 포함하여 가공이나 정제된 나쁜 탄수화물,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소금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소화기관 세포들의 DNA를 손상시키고 손상된 DNA의 복구를 방해하는 나쁜 식습관인 편식이나 과식, 간식, 폭식, 야식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뉴스타트의 나머지 항목인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신뢰와 사랑을 잘 실천하되 규칙적으로 적절히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며 물은 식사 시간과 분리하여 충분히 마시고 햇빛은 자외선이 강하지 않은 시간을 이용하여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쬐도록 하며 공기는 가급적 산소의 농도가 높으며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공기로 깊이 들이마시도록 하고 특히 담배 연기나 미세먼지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손상된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충분히 휴식하고 충분한 잠을 자도록 하며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늘 건강하시기를 기대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